12월 6일 선거 대책위원회 전체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 D-93일 되는 날입니다. 소리 잘 들리는가요? 지난 월요일 원래 전체 선대위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로 오늘 전체 선거대책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집회, 토요일 집회는 날씨가 싸늘한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 성탄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라는 구호로 우리가 숭례문에서부터 종로 동대문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수많은 연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집회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주셨고, 또 이제 깨어나는 우파 유튜브 분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안보 정례회의를 2년 지난해는부터 원래 했습니다. 우리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국방부 앞에서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가 했던 그 집회, 또 기자회견,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쪽에 백악관이나 또 국방부 쪽에 즉각 보고가 됐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재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4년 8개월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돌아서 했던 거짓 평화쇼, 거짓 북핵 폐기쇼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방어 태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공격형 작전이 아니고 우리는 방어형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국 정부가 넘긴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 내년에 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오스틴 국방장관 왔을 때 저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회담도 회담 형식으로 저녁 만찬 형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끝낸 것도, 자기들이 문재인이 가서 유엔 가서 종전선언 타령했잖아요. 그거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시작전 계획, 전시작전 계획을 새로운 전시작전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전시작전 계획에 있었던 명분상으로는 북핵 폐기에 대한 미국 정부는 명분을 가졌는데, 북핵이나 고성능의 미사일, SLBM을 포함해서 이 미사일에 대한 대응, 이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내면으로는 대한민국에 주는 정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계를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작전 전략을 세우겠다. 이것을 이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이제 양국의 합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작계 계획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인신감금 되신 지가 1972일 4년 9개월째 들어갑니다. 지금은 많이 아프신 상황에서 삼성병으로 옮기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래도 고통을 이기시고 잘 침묵투쟁으로 저항을 해주신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성탄절에 국민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은 12월 또 1월 집회의 핵심을 박근혜 대통령 석방 기원 집회를 해야 됩니다. 설날이 1월 말인가요? 아마 2월 초인가요?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 그런 준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저는 그날을 꿈에도 꿉니다. 정치하면서 제가 오랜 정치를 했지만은 그렇게 환멸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박근혜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서 항상 딴지를 걸던 친이계 사람들이라도 제가 분명히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을 때 투표하기 바로 전에 직전에 의총에서 저 혼자 나가서 발언을 합니다. 아무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반대 토론 신청자를 받아도 저 혼자 신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반대, 요새 어떤 유튜브에서 제1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라는 내용을 싹 지우고 그 내용을 싹 지우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기자들과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조은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 알고 있는데 특검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왜? 이영렬 그때 특별수사본부장이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최순실이가 독일 간 것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지도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 당 지도부가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특검을 받아달라. 뭐 내용을 알아야지 대응할 거 아니냐.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엄미하고 저를 엄미하던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오늘 이제 상임 고문님들하고 선대 본부장님들 사전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버티고 또 이겨나가고 확장일로로 가는 이유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몇십 년 본 분도 계세요. 하나도 책 잡힐 게 없습니다. 또 당당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제가 허평한 대표님 그 생가 저 고성 거기에 찾아뵀을 때 저 허평한 대표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에 제가 정치를 오래 했고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우리 공화당이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이제 정치혁명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정치를 할 겁니다. 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오늘도 투쟁 과정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사로운 욕망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국가의 대의, 진실 정의의 길에 12월 9일 5년 되는 불법 거짓 탄핵의 그 현장을 저는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서실장을 몇 번 했다고 자랑하는 이학재라는 놈은 자기가 대통령 뜻이라고 초선들 불러놓고 내가 비서실장 했는데 내 뜻이라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도망갔어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 사무총장 맡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 권선동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대통령 탄핵해주다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불의의 세력들이 윤석열 캠프의 선대본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공화당, 조원진, 좌파들, 혹은 국민의힘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비겁한 배신자들 발버둥 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른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검찰에서 5단계 뛰고 밖에 나와서 흠이하고 싸운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밖에 나올 수 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힘들게 갖춰졌는지, 왜 5.18 묘지 가서 울면 안 되는지, 왜 전두환 대통령 문상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12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탄핵 소추된 거예요. 체제,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탄핵 소추되고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돼 버렸습니다.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신의 모습들. 그러면서 지금 화면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선대위 전체 연석회의를 바쁘신 중에 모신 것도 그러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이제 93일 남았지만은 대선 때까지 선거 기간을 빼고 나면은 딱 70일 남았습니다. 선거 기간은 아시다시피 정신없습니다. 하루에 10곳을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 70일 동안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직 활동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핵심 지도부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